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준비해서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지금 겨울입니다. 좀 춥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맑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요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와우, 어떻게 관계를 맺는데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한번 궁금하시죠? 관계의 고수가 되라 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툰 관계 맺기로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상냥한 관계 심리학 수업이라고 이렇게 좀 부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은요, 웹툰으로 알려주는 인간관계 심리 처방전. 이게 글을 쓰신 분이 계시고요. 여기에 그림과 일러스트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의 그림책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최리나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고요. 연은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천윤미, 윤미 비슷하네. 분께서 일러스트를 하셨습니다. 미디어 숲에서 2023년 7월 30일,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올 책이라는 거죠. 미리미리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작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작가 소개입니다. 나는 남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다. 작가 심리상담가 근로성장연구소 대표이다. 이 작가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첫 에세이,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를 출간한 후 가장 많이 들은 서평이다. 살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창문에 올 듯 말 듯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작가가 되고자 글을 적는다. 잦아드는 빗소리로 곧 이 비가 그치고 찬란한 해가 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비가 그치고 찬란한 해가 뜨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글입니다. 이제 추천글을 보면서 엄청 반가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원국 작가님, 네, 청와대 연설비서관, 대통령의 글쓰기, 또 회장님의 글쓰기, 자랑은 저는 둘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저희 채널 안에도 회장님의 글쓰기에 대한 약간의 책 소개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살짝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쓰신 추천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던 참이었다. 글쓰기 책을 쓰다 보니 말하기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말하기 책을 쓰다 보니 모든 것은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감합니다. 삶은 관계의 연속이고 관계로 인해 때로 기쁘고 자주 힘들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을 단숨에 읽었다. 친절한 처방전과 웹툰이 곁들여져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특히 가족, 연인, 배우자 등 가까워서 더 힘든 관계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 있는 해법 제시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많이 배우고 깊이 공감했다.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내 안에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인격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충격이었다. 자, 요 부분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인격, 요거 잠시 후에 목차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책 속에 있는 내용에서 좀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들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한 원인, 아내와 비교적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 다만 내가 쓰려던 내용이 이미 쓰여 있어 아쉽고 섭섭하다. 부디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이 좀 더 나다운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는 관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멋진, 이렇게 추천글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멋진 글을 추천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 최윤석 우리 작가님 같으세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당신이서 참 좋다라는 책을 쓰신 이분 같아요. 왜냐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있고 곁에 두고 자주 보게 되는 책이 있다. 내게 있어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은 후자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 어떤 심리서적보다 쉬우면서도 인사이트가 있고 또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책이니까 가까이서 멀리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부분 바라보며 내 안의 자아와 이야기할 수 있고 수많은 사례 속에서 나를 투영해 보면서 가족 안의 나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자연스레 내 안의 아픔은 사라지고 내 안의 희망을 싹틔우게 된다. 많은 독자들에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주는 단단하면서도 반짝거리는 책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 작가님들은 이 추천사를 작가님이 추천사를 잘 쓰겠지만 너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단단하면서도 반짝거리는 책. 이런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책 속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새 언니가 뭉쳤다. 전작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로 호평을 받았던 작가이자 심리 상담사 최리나가 관록의 연은미 천윤미 그림 작가와 함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에 맞춤 처방을 내리는 컬러버를 결심했다. 헬조선의 치열한 경쟁사회를 당당한 여성으로서 산전수전 공준전을 치르며 헤쳐나와 40 중턱에 다다른 그녀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완숙미를 풍기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꾸려 나간다. 오호, 완숙미 좋아요. 그녀들의 인간관계 노하우는 체리나 심리상담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처방전이 되어 돌아왔다. 자꾸만 책을 다시 열게 만드는 예쁜 그림과 바로 내 얘기 같은 웹툰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을 준다. 특히 작가 최리나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유했던 수많은 상담 사례가 흥미로운 웹툰으로 그려져 재미를 돋운다. 각 상황에 따라 마치 친언니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 저자의 처방전에는 나만 알고 싶은 비밀 무기가 가득하다. 만약 지금 어디에선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차마 책을 들여다볼 의지마저 없는 누군가 있다면 새 언니가 정성을 들여 쓰고 그린 이 한 권의 책을 건네보라. 때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 공경을 헤쳐나올 든든한 무기를 손에 쥐어줄 것이다. 오, 아주 멋진 책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가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목차와 이 제목과 부제목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을 보시고 내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사가 먼저 있었고요. 프롤로그,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 오, 중요하죠. 챕터 1, 남 그리고 여,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그들의 불안과 우울, 당신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게 경계성 인격과의 사랑. 이게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만 좋다면 난 뭐든 괜찮아. 이게 의존성 인격 장애. 오호. 근데 여기는 이제 인격과의 사랑이라고 나왔고요.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강박성 인격과의 사랑. 누군가 다가오는 건 부담스러워. 이게 회핀성 인격. 이런 게 또 있네요. 왜 내 전화 안 받아? 편집성 인격과.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이 아니야. 가스라이팅. 누구든 내 곁에 있어줘요. 관계 중독의 늪. 이렇게 챕터 1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2는요. 가족이라고는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 가족. 정말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 네. 그놈의 돈. 정말 돈이면 해결된 건가? 불안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넘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건가? 어쨌든 아슬아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까이에겐 너무 먼 그들. 배우자의 부모 관계. 이 배우자의 부모. 어렵습니다. 네. 일부러 어깃장 놓는 남의 편. 남편 가정폭력.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다. 위기의 가정들,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가정,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어그러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야기. 남들과 다르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뉴 타입 패밀리 탄생. 요즘은 이렇게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인 모습으로 패밀리들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챕터 3 각자의 색이 모여 새로운 조화를 만드는 사회라는 울타리. 자, 이번엔 사회에 대한 이야기네요. 먼저 봤다고 반말이야. 죄송합니다.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상호 존중의 언어.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주변을 오염시키는 뒷담화. 사건 사고로 늘 필요한 단톡방. SNS 단톡방. 단톡방 너무 필요하죠. 네네. 카페인 우울증 알아본 적이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 싫다고 말하는 게 싫은 사람들. 내 사전에 노는 없다.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노를 하실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적절한 침묵이 지닌 힘, 현명한 의사소통법, 감사의 힘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 감사일기.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감사일기. 자, 부록은 자기가 점검해 보세요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쌍방의 노고가 깃들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방에게 사랑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자립시키는 것을 중요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경계성 인격은 만남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하고 헤어지는 거면 죽을 것 같아요. 경계성 인격과의 사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워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이 강박성 인격을 지닌 사람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된다면 상대가 지닌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박성 인격은 인정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에게 더욱 채찍질하다가 현재의 완벽주의 성향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강박성 인격인 사람에게는 사랑과 인정을 확실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 강박성 인격에 대한 이야기. 아까는 경계성, 이번에는 강박성, 이번엔 또 뭘까요? 세 번째는 회피성이네요. 회피성 읽어볼게요. 회피성 인격은 상대방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누구의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야? 뭐 남편 책임이야? 아내 책임이야? 사장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화할 때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것만이 아닌 호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내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랍니다. 라는 마음을 편지나 사소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회피성 인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어떤 관계이든 내 삶을 통제하거나 자유의사를 박탈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의 뜻과 다릅니다. 라고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 여자친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다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다른 여자 절대 만나면 안 돼. No, no, no. 이게 가스라이팅이래요. 가스라이팅. 이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식을 낳으면 양육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일이다. 하지만 내 인생 희생해서 키웠으니 이제는 보답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란다. 부모가 이렇게 한다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이보다는 내 품을 벗어난 자식이 더 멋진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응원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를 위한 시간을, 자식을 떠나보내야 할 때는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네. 아슬아슬한 부모 자녀의 관계, 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를 위해 당신은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 그 노력은 당신이 판단한 노력인가 아니면 상대가 바랐던 노력인가?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하고 하소연하기 전에 상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려하거나
먼저 상대에게 의사를 묻고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라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묻고 서로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야 지금부터 대화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은 책임감이 가중되는 독립의 실현이자 혹독한 현실의 바다로 새롭게 출발하는 항해와 같다. 당신이 혼자라면 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자녀가 있다면 편부스라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전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라는 이중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부디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히 준비하길 바란다. 그렇죠. 이혼을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더 이전보다 잘 살 자신 있는가, 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방대로 나다움을 잃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상대성,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건강한 관계가 성립된다. 모두가 날 존중해 주기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당신부터 상대를 존중하면 결국 상대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어갈 관계인지 스치는 인연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건 당신 때문에 당신 태도에 달려 있다. 자, 이어갈 관계인지 스치는 인연인지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놓을 것인가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적 박탈감. 앞으로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탄탄한 자존감과 자기 인정을 안겨줄 것이다. 만족이나 인정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으면 회복 탄력성은 자연스럽게 높여진다.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스펀지나 이렇게 스프링이 눌렸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디프레스 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낙담되었을 때 다시 이것들을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 그런 탄력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러이 타인의 SNS를 보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자신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평생 주변에 의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은 지속될 것이다. 요즘 그 TV에, 넷플릭스에 나온 그 셀리브리티인가 하는 그거 보니까 이렇게 SNS에 나오는 분들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저희 같은 사람 말고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상대적 박탈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귀하고 아주 원더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삶에 있어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는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킨다. 더불어 자신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타인과 사회까지 행복을 전이시키는 해피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행복이 일파만파 퍼진다. 감사의 힘을 제대로 알고 하자. 감사 일기.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 대표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아할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관계의 고수가 되라. 여러분들 관계의 고수가 되십시오. 임 대표의 책이 나올슨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슈팅스타 어저 올리고 넌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소원을 말하고 근데 그건 벌써 주문이 돼 있어 비 오는 날 무지개 피는 거